베트남에서 호칭 잘못 쓰면 부모님까지 욕먹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과장했지만 베트남에서는 상대를 부르는 호칭만 봐도 집안 교육 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호칭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호칭은 단어 그대로 상대를 부르는 말, 인칭 대명사라고도 하죠. 하지만 베트남어의 호칭은 조금 특이하게 유동적입니다. 상대를 부르는 호칭이 다른 상황에선 나를 부르는 호칭이 되기도 하고, 평소에 친구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싸울 땐 상대를 엄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어에 너와 나처럼 고정된 대명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어 공부하는 한국인에게 이 부분이 매우 어렵게 다가옵니다. 베트남어 호칭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무조건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호칭이 정해지면 내가 나를 부르는 호칭도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죠. 베트남어에서 이러한 호칭쌍으로 이루어지는 단어가 많은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위계를 또한 중요시하는 베트남 문화에서 호칭은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의 호칭에 따라서 높이고 있는지 무시하고 있는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심지어 나이와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까지 유추 가능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정보들을 전부 고려해야 호칭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호칭은 상대를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베트남어의 가장 기본적이고 직관적인 존대법이라고 할 수 있죠. 원어민에게는 조금 엄격하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쓰는 호칭이 사실 가족 호칭의 확장판이기 때문이죠. 아직 대가족 문화를 남아있는 베트남에서는 어릴 때부터 수많은 친인척을 만나면서 그 호칭 전부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즉, 다양한 호칭을 적재적소 잘 활용한다는 것은 집안 어른 많고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뜻이죠. 반대로 호칭을 못 쓰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교육 안 시키나부터 집안 어른이 안 계시나까지 극단적인 생각이 들 수 있죠. 실제로 대표적인 이 페륜 욕설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특히 한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호칭 시스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행히 외국인에게는 당연히 관대합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호칭을 사용해도 웃고 넘기죠. 왜냐하면 원어민들도 호칭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바로 고쳐 부르는 게 호칭의 정석이죠. 특히 나이 때문에 호칭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높여야 하는데 낮추는 난처한 상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맞는 호칭으로 부르기만 해도 수준급 실력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죠. 그래서 호칭은 베트남어 실력 측정기라고 농담을 합니다. 이 모든 설명은 결국 호칭이 가족으로부터 사회까지 확장된다라는 원리를 시사합니다. 현재는 다양한 관념과 이상이 베트남 문화에 스며들면서 호칭 사용에도 사소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호칭 설정하기 위해서 남녀노소 나이를 물어보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신뢰로 인식되어서 그냥 나이를 짐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먼저 높여 부르는 센스를 발휘하기도 하죠. 이 모든 설명은 결국 호칭이 가족으로부터 사회까지 확장된다라는 원리를 시사합니다. 호칭을 적재적소 사용하기 위해서 가족 단위의 호칭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와 나, 형제와 나, 조부모와 나, 그리고 친인척과 나 등이 대표적인 가족 호칭입니다. 우선 형제와 나의 호칭은 직장 생활과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사수, 팀장, 부장님까지도 나이와 관계에 따라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 호칭으로 해결하죠. 그래서 직장 동료끼리 호영호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부모와 나의 호칭은 길거리나 일상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어르신을 만났을 때 바로 적용됩니다. 친인척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형제자매를 뜻하는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식당이나 시장 또는 친구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쓰입니다. 부모와 나의 호칭 같은 경우는 나의 부모나 내가 부모인 경우, 그리고 특수한 경우 외에는 적용할 일이 없습니다. 베트남도 가족 확장주의를 따르고 있지만 한국과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친구의 부모님을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한국과 달리 베트남에서는 그 사람들을 부모의 형제자매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친인척과 나의 호칭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거쳐 호칭을 고를까요? 원어민의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를테면 성별은 여성이고 외모는 부모님 또래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므로 이 호칭으로 합시다 하면 그 즉시 나의 호칭도 자동적으로 정해집니다. 또 다른 경우는 성별은 남성이고 나이는 나보다는 위인 것 같지만
부모급은 아니니까 형제급으로 하고 직원이니까 이 호칭으로 합시다 하면 이 또한 나의 호칭도 자동적으로 정해집니다. 중요한 건 말하는 사람인 여러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100%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거리감과 예의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은 인물 사진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호칭으로 부르고 나는 나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를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러한 작은 연습으로 여러분의 베트남어가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